이 파일에는 피바 퀴즈가 없을 무가 되겠습니다. 헛동보 새끼 게을러 터져가지고 좀만 기다리시면 피바 퀴즈가 포함된 파일이 올라온다고 봐요. 그 나머지 내용이 담긴 김용민 브리핑 들으시겠습니다. 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오늘 임명장을 받은 정부 서울청사 상공입니다.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게 된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팀 수사를 진두지휘할 수사팀장으로 무려 윤석열 대전고검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윤석열이 어떤 윤석열입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박근혜한테 철퇴를 맞은 검사 아닙니까? 야당이 과반인 국회도 못 여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즉 박근혜 일당의 헬 게이트를 열 힘이 윤석열에게 있을까요? 대구 서문시장 상공입니다. 말 그대로 참사였습니다. 대형 화재로 넋을 잃은 서문시장 상인들에게 박근혜가 찾아갔는데요. 박근혜 퇴진 대구시민행동 같은 박근혜 비판단체 회원들의 침묵 시위야 평소대로 투명인간 취급하면 그만일 테지만 서문시장 상인들의 냉담한 표정은 말 그대로 안습이었습니다. 박근혜는 10분 있다가 곧장 자리를 떴는데요. 값싼 립 서비스 한마디도 안 남기고 떠나자 상인들은 격분했습니다. 아무리 무능한 대통령이라도 가서 할 게 아무것도 없었나요? 작년 6월에는 가뭄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도 논바닥에다가 물대포를 쏘는 신용이라도 했잖아요. 서문시장에서도 화재 진화나 하지 그랬어요. 이 정권은 물대포 하나는 죽여주는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까지 죽여주는 물대포 정권 아닙니까?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생가에 불이 났습니다. 48살인 방화 용의자는 박근혜가 하야하지 않아서 방화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박명록에 이런 걸 썼다고 하는군요.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 라고 말입니다. 이 방화범 박정희는 존경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박정희 생가에 불을 질렀을까요? 서문시장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 생가도 그렇고 박근혜, 불을 참 못 끄네요. 물론 성격과 의미는 전혀 다르지만 수백만의 촛불을 못 끄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여의도 한 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편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의 퇴진 일정을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회동 직후에 가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온 국민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바라고 있는데 대통령의 3차 담화에 퇴진 일정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국회에 공을 떠넘겼다. 그래서 국회로서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수호 책임을 다해야 되고 탄핵을 해야 된다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탄핵에 관한 주제로 얘기를 계속 했던 것이고요. 네. 탄핵을 계속 주장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오늘 이후에 개헌 관련된 논의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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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을 제가 강력히 촉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비상시국 회의에서 정한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시기로 결심을 하고 국민합의를 밝혔는데 그 날짜를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우선 탄핵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현재 판결이 내년 4월 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국가 원로들 모임에서도 정권의 안정적 이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스케줄은 4월 말에 대통령이 퇴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경험 많은 원로들의 그런 권유가 있었고, 그리고 4월 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이 되면은 굳이 탄핵을 가지 않고 그걸로 우리가 합의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제안을 했고. 협상이 안 되면 9일 탄핵에 참여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비상시국 회의에서는 우선 가장 좋은 것은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대통령의 4월 30일 퇴임 시간을 못 박자 하는 게 제 우선순위고, 만약 여야의 합의가 안 되면은 우리 새누리당 의총에서 4월 30일 퇴임 하실 것을 의결해서 대통령에게 답을 듣자. 대통령 박근혜가 내년 4월에 퇴진할 것이란 이야기가 새누리당 친박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4월 퇴진론을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 역시 이를 알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본인의 진퇴 여부를 국회 결정에 넘겼는데 어떻게든 탄핵만큼 피해보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걸로 보십니까? 네, 그렇죠. 탄핵이 눈에 앞에 보이니까 그런 담화를 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알 것 다 알았고, 예. 대통령으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예. 어떠한 그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지금 담화 발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긴 하지만 그래서도 정치권에서는 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어요. 친박계 내부에서 내년 4월 말 퇴진, 6월 조기 대선론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그 친박계 의원들이라는 사람이 네.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뭘로 보장을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당장 사퇴를 하든가 네. 그게 안 되면은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말하자면은 야3당 국회 특히 야3당이 추천하는 네. 국무총리를 임명해 줘야죠. 그것이 저는 첫 단계라고 봅니다. 그거 시작되지 않는 한 어떠한 여야 간의 무슨 대화랄까 협상 같은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탄핵 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도 내년 4월 말까지 퇴진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표하라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탄핵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물론 야당에게도 오는 8일까지 좀 퇴진 협상을 진행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이런 비박계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그 비박계에서 그런 말을 하게 하는 말이죠. 의원들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면 대체로 짐작을 할 겁니다. 다만 어차피 9일 정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예. 청와대 대통령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지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박 대통령이 8일 자정까지는 자정 넘어서까지도 4월 말 퇴진 입장을 국민 앞에 공표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단언하시네요. 네, 그리고 뭐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죠. 그리고 즉시 결정을 해서 모든 걸 즉시 내려놓는다. 네. 그리고 특히 야3당이 주도하는 차기 총리 님의 자기가 100% 협력하겠다, 그대로 하겠다 하는 자세를 보여야 그야말로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무엇이 중요한가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그 발언은 뭐 본인의 발언이기보다는 실정법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예를 들면은 저 김기춘 같은 사람의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보통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현재의 상황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작품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에 뭐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하냐 하는 그런 실정법 만능주의의 발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정말 역겨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대구 서문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800여 곳이 넘는 점포들이 모두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이에 대통령 박근혜가 서문시장을 방문했지만 서문시장 상인들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근혜가 사진만 찍고 10분 만에 헬기를 타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서문시장 상인 두 분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기자분들 다 오셔가지고 원에서 이런 이야기 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화재 초동진압 보다고 말이야.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 기자분들 한번 보시면 말씀 한번 해보시오. 이래 오셔가 여기 갔다 가는 게 맞는데 얘기입니까? 그래도 화재민들 물론 또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그래도 오셔가지고 화재민들 아픈 가슴을 대통령으로서 한마디 해주시고 여러분 힘내세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서문시장 욕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줄줄이 쫙 가지고 말이야 여기 사진 찍고 가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우리 화재민들이 지금 고통을 알고 대화를 들어보고 뭘 도와줄 것이냐? 전대사에 날아갔는데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하루아침에 우리 모든 생계산을 다 버렸습니다. 아직 밥 먹을 수도 없고 지금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배경 상태에서 국가 대통령이라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상인들하고는 대화 한마디 안 하시고 시장 한번 이 시장입니까 이게? 오셨으면은 애로상이 뭔지
대통령으로서 뭘 도와줘야 될 것인지 이런 말씀 한마디 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뭐 우리가 지금 화재민들 애로사항 한번 들어보고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얘기를 할까요? 빨리 복구 대책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서문시장 지금 700여 상인들 생업이 달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 복구되려면 5년이나 걸려야 됩니다. 정부에서 빨리 좀 지어주셔가지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 하루라도 제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빨리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럼 대통령 지금 금방 왔다 갔는데 어떠세요? 왔다 가시면은 일 보고 한마디 하고 가야지. 퍼뜩 왔다 퍼뜩 가는 거는 그거는 사람이 도리가 아니고 대통령 도리가 아니에요. 없잖아요. 상인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말씀 하고 그래도 한번 포토를 보고 현장도 해야지. 그저 빌딩 갔다가 사진 안 찍고 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하셨죠, 상인들한테? 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네,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풀기 위해 미국으로 갔습니다. 박근혜의 몸에 시술을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간호장교를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안민석 의원은 간호장교가 검은 손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이제 텍사스에 가신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14년 4월 16일 날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아무런 그 대응을 못하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과연 뭐 하셨을까? 거기에 관련된 좀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간호장교 두 분 중에 한 분, 그 한 분이 텍사스 산 안토니오 그 미국 육군 병원에서 연수 중이라서 이분을 만나서 좀 진실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 3일째 있는데 참 아쉬운 거는 조금 전에 그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간호장교가요. 대부분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던데요. 보니까 저도 봤는데. 지금 현재 뭐 교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분을 설득을 하려고 접촉을 3일째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그 애타게 그분하고 전화 연결을 시도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분이 느닷없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상당히 기획된 그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텍사스 여기에도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수많은 기자들이 와 있는데 하필이면 워싱턴 DC에 있는 특파원 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알아보니까 사전에 질문지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된 질문지에 준비된 답변이 된 그런 이제 인터뷰라서 이거는 국방부가 사전에 기획된 그런 언론 플레이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이게 진실되지 못한 그런 인터뷰였다. 왜냐하면은 이런 정도 이야기 결국에는 그거 아닙니까? 자기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4월 16일 날 대통령의 행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그게 핵심 내용인데요. 전면적 부인하죠. 그럼 이 이야기를 15시간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그 간호장교를 만나러 온 국회의원 그리고 제가 국정조사의 일환으로 여기 왔거든요. 국회의원을 만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될 걸 뭐하러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해놓고서 워싱턴에 있는 텍사스에서 교육받고 있는 간호장교가 워싱턴에 있는 특파원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이 난리를 펴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건 상당히 진설되지 못하고 과정과 절차나 내용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과에 있었던 게 제가 3일째 여기 있는데 분명한 점은 이 간호장교 그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금은손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요. 지금 그 간호장교를 통제하고 있는 금은손과 세월호 7시간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금은송간에 결탁되었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조대희를 지금 현재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는 이 금은손의 실체를 밝히면 세월호 진실을 은폐하는 금은손의 실체도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끝까지 조대희가 저와의 면담을 거부할 경우에 저는 개인 자격으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자격으로 또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의 이 동의를 받아서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이 면담을 저와 면담을 거부하면은 김성태 위원장님과 함께 이 간호장계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어제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명단을 SNS에 올렸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퇴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표창원 의원과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있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안 내용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우리 표창원 의원, 동료 표창원 의원이 탄핵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던데 탄핵 반대 위원 그리고 또 탄핵 주저 눈치 보는 의원, 탄핵 찬성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 반대는 뭐 열 몇 명인가 그 친박하고 나머지 그 눈치 보는 의원으로 해서 새누리당 전 의원을 다 이어놓고 이제 찬성은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의원으로 이어놨는데 동료 의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격 모독 살인이다. 그 다음에 우리 내부도 전부 생각이 다르고 새누리당 내에도 경론이 지금 한참 붙고 있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 있는데 예전에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 길에. 내가 발언을 하니까 발언을 들어보고. 아니, 그래. 들어보고. 마무리. 자, 잠깐만.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 빨리 좀 마무리해 주시고, 요 법률안 통과되고 나중에 또, 현안에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런 사안이, 이런 사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 중이니까 조용히 하고, 좀 이따. 박성준 의원, 요 내용에 빨리 좀 마무리해 주세요. 우리가 동료 의원들 서로의 인격이라든지 이런 걸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협상 상대자의 어떤 인격도 다 존중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게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내부에 상당히 기강되어 있다는 분위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듣고 가세요. 박성중 의원님. 장재원 의원님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의도 없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퍼놓고 그냥 가는 게 예의입니까? 이게 내부에 대한 예의예요? 예? 그건 예의십니까 예, 지금? 예의냐고 하시라고요. 예의가 먼저 차리세요. 오케이. 어떤 말을 상호해놓고 봅시다.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장재원 왜 표창원? 이러봐. 할 짓? 아니, 자, 의원님. 장비에 이러면 안 돼. 빨리. 장관님. 자,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도 좀 듣고 가시지. 왜 나가시오? 아니, 왜 그렇게 오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듣고 가시지, 듣고.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모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본 게 옷에 냄새도 안 배고 이렇게 맛있고 시설 좋은 양고기집 구경 못 해봤을걸. 어이 넘버3 자네도 가봤는가? 그럼요. 무당, 승마선수, 펜싱선수, CF감독, 호빠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빨리 하야하고 홀가분하게 먹으러 가야겠어요. 말하자면 031-902-9292.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닷컴에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리본, 베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한겨레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화산이 폭발한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거의 이제 일과 시간이 거의 끝나갈 시점인데요. 예. 일단은 오늘 사실은 탄핵안을 발의를 하기로 상당히 유력하게 검토된 날이었는데, 예. 오늘 탄핵안 발의가 오늘 무산이 됐습니다. 예. 오늘 야 3당 대표가 만나서 탄핵안 발의를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금의 어떤 일정을 지연시키면 안 된다. 탄핵 동력을 지금 계속 살려서 오늘 발의를 해서 내일 처리를 해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비박계를 설득해서 탄핵안 통과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를 해서 결국 야 3당이 이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오늘 발의를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발의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가결이 목적이 돼야 한다. 비박계 의원들이 대통령이 7일까지 퇴진 약속을 하지 않으면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하기에 비박계의 변화를 지켜보고 탄핵안을 표결하자는 게 국민의당의 제안이라고 이제 덧붙였고요. 일단 이렇게 지금 결렬이 되긴 했지만 그러면 이제 언제 처리를 할 것이냐.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또 3가지 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의를 내일 하고 5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 그리고 발의를 또 내일 하고 표결은 9일에 하는 방안.
그리고 발의 자체를 다음 주에 하고 9일에 표결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수정안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이걸 가지고 야3당이 이제 다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탄핵안은 발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 다음에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발의가 되더라도 본회의 보고가 안 이루어지면 더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내일 발의를 해서 뭐 5일에 표결을 하자, 9일에 표결을 하자. 이런 지금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죠. 지금 비박계는 9일로 미루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비박계에서는 7일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자. 7일까지 해서 여야가 협상이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이제 9일 하자. 그게 이제 비박계 주장이죠. 그런데 또 비박계는 입장이 또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시한을 못 받고 박근혜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밝히면은 탄핵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이제 입장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박계에서도 그게 이제 아마 통일된 의견이 아니고 최소 이제 40명이라고 했는데 40명 중에서도 아마 생각들이 좀 다를 겁니다. 예. 그 안에서도 일단은 여야 협상을 좀 해보자는 의견들이 있을 것이고 뭐 아예 지금 4월 퇴진으로 이제 못 박으면 그렇게 봐주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당장 내일 표결을 하면은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런 걸 감안을 해보면 어쨌든 비박계 일부에게라도 명분을 주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 시점은 조금 늦추고 여야 협상의 여지라든지 뭐 그런 협상이 제대로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여지를 좀 주고 그쪽이 다시 이쪽 탄핵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명분을 그런 구실을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복잡합니다.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오늘 입장이 바뀐 거 아니에요? 박지원 위원장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탄핵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가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하고 계속 이제 비박계가 키를 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장의 이 태도 변화는 사실 비박계의 태도 변화에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담화를 통해서 국회 퇴진 일정을 이제 잡아달라고 이제 공을 던지니까 비박계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 좀 논의를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발을 좀 빼고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탄핵안 가결이 약간 불투명해진 상황이니까 박지원 위원장은 그러면은 비박계를 조금 더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비박계가 말하는 대로 정말 협상이라도 해보는 뭐 그런 시도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태도가 변화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태도가 바뀐 것은 결국은 이 탄핵 사건에 키를 쥐고 있는 비박계 태도의 변화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온팡 박지원 위원장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은 조금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국면에서 말이죠. 비박계는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게 취약한 상황 아닙니까? 어떤 결의의 강도가 그런 와중에 주도권을 다 비박한테 넘겨주는 거는 뭐 우리는 비박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선언인데 이거는 글쎄요 평소 박지원 정치하고는 많이 달라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어쨌든 내일 표결을 하면은 가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부결되더라도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놈이 안 와서 부결이 됐는지, 어느 놈이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이 됐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이 표결을 활용하자라는 게 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것도 이제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좀 두면 어쨌든 비박을 조금 더 끌어들여서 한 방에 좀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표결이 구결이 되면 촛불 민심이 또 상당히 분노하겠죠. 예. 그리고 또 회기를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탄핵안을 또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게 바로 조국 서울대 교수의 방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좀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에 좀 만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간 참 저는 국민의당의 이런 판단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자, 일단 새누리당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일주일 후에 새누리당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4월 말 퇴진 그래 그렇게 한번 가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탄핵 안 한다. 이렇게 또 기울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떡하냐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 쪽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새누리당은 오늘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내년 4월 퇴진과 6월에 대선을 실시하자. 요걸 이제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예. 4월 말 대통령 사임, 6월 말에 조기 대선 이렇게 했고요.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은 지난 주말에 진보 보수를 망라한 국가 원로의 제안이었고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안정적인 정권 이양, 최소한의 대선 준비 기간 확보, 탄핵 심판을 할 경우 종료 시점과 비슷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일정이라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만장일치 박수로 당론으로 채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탄핵 논의는 없었다. 그것은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이 공통적인 인식 바람을 이제 드러낸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탄핵으로 가면은 박한철 소장이 물러나는 1월 말 이전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1월 말에 탄핵 결과가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3월 말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상당히 그 탄핵 분위기로 쭉 가게 되면 자기네들이 정권을 잃을 게 뻔하다. 개헌이라든지 이런 걸 테이블에 올리기도 힘들다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기 위해서 4월 퇴진, 이제 6월 대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자기네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라도 조금이라도 그 리스크를 좀 줄이려는 그런 의도가 지금 이 4월 퇴진 당론, 여기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보면은, 결국에는 탄핵의 가결 가능성을 높인다기보다는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이대로 갔다가는 문재인만 좋은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벌자. 이런 취지에서 서로 이익이 맞아 떨어진 게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촛불 민심이 문재인을 위한 거다라고 도식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촛불 민심을 저버리고 오로지 반문재인 연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국면을 만들어 왔다면은 이거는 촛불 민심에 대한 그 거역, 반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4월 퇴진을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라는 사람을 어쨌든 계속 4월까지는 대통령 자리에 앉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4월에 또 그만둘 때도 이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제가 조기에 퇴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임기를 단축시켜서 명예롭게 퇴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가 명예 퇴진될 그런 처지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4월 퇴진을 얘기를 하지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4월까지 자리에 있을 때 2선 퇴진을 하고 정말로 모든 실권을 책임 총리나 거국 내각에 다 넘길 것이냐. 예. 이것도 사실 불투명한 거거든요. 못 믿죠. 예. 예, 못 믿고 자기가 3차 대국민담화에서 법대로 이 절차 이걸 얘기를 했는데 예. 내가 가진 대통령의 권한은 이거다 이러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월까지 박근혜를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둔다? 그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가장 아주 합법적이고 헌법적인 질서 있는 퇴진은 그야말로 탄핵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정치적 타협을 한다면 어쨌든 박근혜가 빨리 내려올 수 있는 그 시기를 빨리 앞당기는 방법이어야 할 텐데 4월 퇴진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지금 5개월이 남은 것이고요. 매주 촛불 들고 광장 나가는 그런 촛불 민심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안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리는지 싶고요. 역시 정치인들한테 뭘 맡기는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촛불을 들 것이고 다음 주에도 촛불을 들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촛불 그 분노, 함성 그게 또 이제 압박을 가할 것이고요. 탄핵 문제는 다음 주까지는 한번 보고 전략적으로 어떤 것이 정말 옳고 정말로 탄핵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지 일단 뭐 금요일 처리 이제 어렵게 됐으니까 며칠간의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약에 다음 주에 우리는 탄핵 안 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말을 뒤집으면 그땐 박지원 대표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까요? 그때는 뭐 야당이 많이 좀 책임을 져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자, 오늘 목요일 김준혁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김준혁입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전에 국민라디오에서 이렇게 30분 책 읽기에서 귀한 책 소개해 주셨고요. 역사서 중심으로. 예. 우리 또 정조 연구에 있어서는 뭐 대가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리는 아니지요. 아니, 대가 아닙니다. 대가는 예, 아니십니다. 대가 아니고 한 중가쯤 되시는지. 예. B급 역사학자입니다. 아, 예. 이거 별 말씀도 하십니다. 자, 사실 우리 김준혁 교수님은 또 이 역사적 맥락에서부터 현실을 또 짚어내시고 또 미래까지 전망하시는 탁견의 소유자셔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아니, 너무 과찬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 정말입니다. 뭐 하나의 보탬도 그 빠짐도 없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참 복잡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제가 아침에 갑자기 그 추미애 대표하고 예. 김무성 새누리당 그 전 대표이자 비박의 핵심 인물하고 뭐 이렇게 긴급 회동한다는 이야기도 좀 봤고 예. 또 회동 내용이 또 안 좋았다는 내용도 봤고 예. 조금 전에 보니까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추미애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 예. 이렇게 완전히 뭐 일종의 무시라면 무시일 수 있는데 예. 그 속에서 12월 2일 날 탄핵 투표안은 불가하다 예. 이런 내용까지 들으면서 오늘 정말 복잡한 하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이 소식을 접하는 촛불 시민들은 참 암담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좀 들으면서 예. 개인적으로 여러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좀 짚어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 국가개혁 전체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들, 그 각 당파의 어떤 입장 속에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피해는 곧 정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에게 올 것이고 예. 지금 국민들이 그 원하는 촛불든 국민들 예. 저는 뭐 이것이 그 가보농민 전쟁에서 죽창을 들었던 그 농민군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다시 죽창 대신 촛불을 들고 제2의 가보농민 전쟁을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 백성들 전체와 국가 전체 다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좀 갖고 있어요. 예. 아니, 근데 12월 2일과 12월 9일, 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국민의당은 맥없이 비박한 때 이 탄핵의 주도권을 넘겼는지, 이 도무지 납득도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2일과 9일의 차이에 대해서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예. 금태섭 대변인이 이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이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예.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2일과 9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헌법재판소의 박한철 헌재 소장 예. 임기하고 이제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탄핵 결의안이 이제 통과가 될 경우에 국회에서 그러면 최소 이제 그 60일 안에 헌재가 이제 그 정리를 해서 판결을 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2일에 가결을 하게 되면 어쨌든 뭐 60일 정도의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1월 31일이니까 예, 예, 예. 그럼 이제 정확하게 59일 안에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헌재 소장이 만약에 2일이 되게 되면 이제 60일 지난 상태에서 판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4월 달 두 달 안에 이제 끝나게 되면 또 60일 안에 대선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4월 말 안에 이제 그 대선을 치르자라고 하는 거고 그 만약에 9일 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50일밖에 못 한다. 예. 결국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헌법재판소뿐만이 아니라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 하는 탄핵을 유보하기 위한 또 새로운 작전을 짜는데 예. 상당히 그 기간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제 판단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빨리 이 탄핵안을 이제 가결을 하는 것들 예. 이런 것이 이제 그 국민의 입장하고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빨리 하게 됐을 때 이제 60일 안에 이제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2월 초에 예.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고, 그럼 4월 뭐 말 대선 뭐 이렇게 갈 때 아마도 지금 이제 다른 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주자가 더 유력하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대선 주자를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어떤 그 교두보로서의 어떤 시간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예. 빨리 가결을 하는 게 원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헌재가 예. 빠른 시간 안에 판결을 내려주고 그래서 더 빠른 그 60일 안에 대선이 되는 건데 예. 그것이 꼭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냐 아니면은 뭐 국민당이 원하는 뭐 안철수 대표냐 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뛰어넘는 지금까지 그 해방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잘못된 사회에 처해 왔던 거겠습니까, 그죠?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예. 또 다시 그 정부기관 내에서도 친일파들이 친미파로 바뀌고 이러면서 우리의 어떤 그 자주적 역량이 전혀 발현되지 못했고, 그리고 남북 간의 문제도 역시 우리 의도대로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경제도 좀 붕괴가 되는 거고, 하다못해 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청와대에 있던 그 간호사 그 대위 한 명이 미국에서 연수 중에 있다가 갑자기 지금 미국에 있는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예. 지금 안민석 의원이 만나러 갔는데 예. 좀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예. 이런 문제는 미국이 아직까지도 이 한반도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 사례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완벽하게 바꾸기 위한 하나의 그 새로운 혁명이 지금 시점인데 이 시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또 국민의당도 또 정의당도 아주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충분히 인지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입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또 국민의당이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내용 보면 그 왜 비박계에다가 이게 던져주느냐 예.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인데 예.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비박계에 있는 분들이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뭉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김무성 대표가 참 이제 고도의 술수를 쓰면서 대통령의 꿈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대통령의 꿈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정치의 꿈까지 접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참 더 아름다워 보였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일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역시 그 개헌을 통해서 내각제로 가고 그 내각제 속에서 자신이 총리의 역할을 좀 맡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제 분명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당에 있는 그 사람들도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제가 그 지금 이렇게 보면은 비박계나 국민의당이나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 물론 이제 비박계가 더 중심이 될 텐데, 비박계가 탄핵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보적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생각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 뭐 3년 반이나 남긴 했지만 어제 비박계에서 했던 이야기들의 종합적 내용은 자기 지역구에 있는 투표할 사람들이 박근혜 그 정도면 뭐 봐줘도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여론이 갑자기 생겼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보를 하면서 어쨌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익의 핵심은 뭐냐? 권력을 놓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것은 이 상태를 좀 더 끌고 가서 내각제 개헌을 하고 내각제 개헌 속에서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 부분이 자기들의 힘 갖고 안 되니까 국민의당과 혹은 또 제3지대로 이야기되는 또 제4지대로 이야기되는 사람들과 연대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결국은 이제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도 뭐 갑작스럽게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뭐 정말 이거는 뭐 역사에 없는 교인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뭐 그런 면에서 그분은 정치적 신뢰나 도덕적 신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민주당의 상임 고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있어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 탈당하면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역으로 바로 이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여기서 이들이 원하는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4년 중임제 개헌이 아니라 4년 중임제 개헌을 이렇게 내세우는 척하면서 철저한 내각제 개헌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더 좀 크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바로 비박계하고 국민의당하고 함께 맞물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같이 갖는 것이죠, 지금.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당선을 막기 위해서 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 여러 대선 주자들 그들이 이니셔티브를 줄 수 없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박과 국민의당이 제휴한 것 아닌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예, 저는 뭐 100%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추미애 대표가 좀 성급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시점에서는 야3당이 어쨌든 이렇게 한 길을 가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 못마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충분히. 왜 그러냐면 최근에 나오는 이제 부역자 문제, 그 국민의당에서 친박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친문 패권주의가 아니거나 나머지 세력과 다 연대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사실은 이건 어찌 보면은 절대 올바른 이야기는 전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문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지 않은데, 저는 어쨌든 지금 현 시점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친문 패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과거에, 친일파처럼 혹은 뭐 친박처럼 이렇게 자신들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회적 폐륜 행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냐. 그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민주 세력 전체와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분을 내세웠어야지. 그러니까 친박을 제외한 제 모든 민주 세력과 다양한 그 국민들, 시민들과 연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친문 패권주의와는 절대 연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문재인 그 전 대표가 대선 주자 1위 지지율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철저하게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함께 그 12월 2일 날 탄핵안을 가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중심적인 그 대선 주자를
당선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 이외에는 달리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예.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이 이제 오늘 낮 2시 20분경인데 그 이후에 또 2시 반에 그 야3당 대표가 만나서 탄핵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논의할 거란 말이죠. 일단 그 교수님 보시기에 12월 2일 내일 표결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죠. 사실은 제가 원래 그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이야기보다도 그 과거 역사 속에서의 이야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사실 저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에 시청 앞으로 나가는 것, 또 전국 팔도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것은 제2의 가보농민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보농민 전쟁이 실패를 했었거든요. 왜 실패를 했었냐면 당시에 그 지도자들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가보농민 전쟁의 3대 지도자라고 하는 전봉준, 손화중 또 김계남 이 세 사람이 생각들이 좀 달랐어요. 출신 성분의 어떤 차이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손화중의 온건론 또 전봉준이 조금 더 개혁적이지만 김계남에 비해서 또 좀 더 온건론. 그러니까 손화중은 양반 출신이고 전봉준은 잔반 출신이고 몰락 양반 출신이고 김계남은 통민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그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에 생각들이 달랐고 그런 측면에서 연대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실기를 하게 되죠. 당시 고종은 청나라 부르고 일본 부르면서 동학농민군을 좀 무찔러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제 국가 지도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이 연대를 해서 빠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차령을 우금치를 넘어서 도성으로 진격했다고 한다면 세상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사람이 연대하지 못해서 실패했듯이 국민들은 다 연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두 연대해서 새로운 세상 만들라고 이야기하는데 새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어쨌든 자기들의 정파적 이익을 내세우면서 그 연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보농민 전쟁 당시에 수십만의 농민군들이 죽음으로써 만들어 놨던 토대가 그런 새 지도자의 연대의 어떤 실패로 망가졌듯이 지금 이 국민들의 어떤 촛불이 가보농민 전쟁 당시에 들었던 죽창이 지금은 촛불로 바뀌었는데 이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그 함성이 이 새 정당의 어떤 이익 때문에 망가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우리도 역시 다시 수렁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새 정당의 어떤 연대와 지금 그 광화문의 촛불을 밝히고 있는 우리 국민연대, 그 비상시국 대책회의,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논의의 테이블을 가야지 지금 정당들끼리 논의의 테이블을 진행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동학농민운동의 그 맥을 잇는 그런 촛불 시민혁명이란 점, 이 점을 강조하셨는데 결국 동학농민운동도 누군가의 기득권, 누군가의 권력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체제 자체를 바꿔서 인민이 주인된 세상, 이런 세상을 꿈꿨던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민중혁명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족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촛불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100년이 지난 뒤에 또 200년이 지난 뒤에 전 세계 인류의 어떤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체제 혁신을 바라는 민중의 뜻을 당리당략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니 참 이런 정치도 혁신의 대상, 타도의 대상이. 그럼요. 아마 이번 그 토요일에 광화문 일대에서 저는 300만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300만이 지금 그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 당에 대해서도 아마 함성을 지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대권 주자들이 있고 또 개중에는 이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 대권 주자도 있습니다만은 오로지 이 국면을 자기의 이익으로 자기 논에 물을 대는 식의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대권 주자도 적지 않거든요. 경종을 울리는 오는 토요일 집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준혁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주에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야죠. 이럴 때는. 예,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참. 답답한 오늘입니다. 예. 네, 답답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준비하신 책이 보니까 교수님이 쓰신 책이군요. 네, 오래전에 제가 쓴 글들, 이런저런 공부를 할 때 쓴 글을 모아놓은 보잘것없는 책입니다. 아, 별 말씀도 하십니다.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잘것없습니까, 이게?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만민공동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여러 편의 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대적 정치운동 또는 국민 발견의 시공간이라는 제목은 그럴싸한데 내용은 별로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만민공동회에 관련된 그 당시 신문 기사들을 총망라해서 재정리하고 그 의미를 찾고자 한 글입니다. 일련의 시위 과정, 일련의 광화문 광장 근처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보건대 만민공동의 풍경들이 계속 겹쳐졌어요. 또 김재동 씨는 만민공동이라는 이름으로 토크 콘서트 형식의 모임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죠. 예. 또 많은 중학생들이나 많은 자유 발언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만민공동에 상당히 겹쳐 보였습니다. 예. 이 만민공동에는 1898년 3월부터 12월 25일까지 줄기차게 이어진 이
독립협회 중심의 모임이었는데, 처음에는 독립협회가 중심이 되지만 11월에 접어들면서는 이제 서울에 사는 그 시민들, 그러니까 인민들 중심으로 바뀌어갑니다. 민중들 중심으로 바뀌어갑니다. 우리 청취자분도 잘 아시겠지만 1898년 시점은 조선이 풍전등화의 세월을 통과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청일전쟁이 끝나고 갑오개혁을 거치고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하면서 온갖 이런 위기가 한꺼번에 닥치던 시기죠. 이 내적으로는 수구 세력들의 이런 부패와 타락이 심화하고 있었고요. 예. 밖으로는 열강들이 이권을 침탈하기 위해서 압박을 가해오고 있던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민공동회는 내부의 수구 세력들과 대결하면서 외부에서 다가오는 이 열강들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는 대규모 시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98년 이 열강 이권 침탈에 대항하여 자주 독립을 수호하고 또 자유민권의 신장을 위하여 조직 개최되었던 민중대회라고 흔히 이 만민공동을 얘기하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만민공동회는 1898년 3월에 독립협회가 주도해서 계속 일주일 단위로 쭉 열립니다. 그러다가 같은 해 12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 동안 관민공동회라고 해서요. 관리들과 민중들이 함께 모임을 갖고 이 헌의 6조라는 건의서를 채택합니다. 근데 이 건의서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에게 빌붙지 말 것. 그러니까 외국과의 이권 계약을 할 때는 대신이, 그러니까 그 장관이 혼자 하지 말 것. 그다음에 재정을 공정하게 하고 예산을 정확히 공표할 것. 중대 범인의 공판과 언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 그리고 중요한 관리의 임명은 많은 중론에 따를 것. 그리고 이런 다른 규칙들에 관한 얘기는 벼랑에 실천할 것. 등등의 아주 상당히 진보적인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도 이거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수구 세력과 외세 의존 세력들 있죠. 칠럽파나 이런 애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자기 이권들 잃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른바 보부상 중심의 황국협회라는 어용단체를 조직해서 만민공동의 부수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제 본격적으로 40일 동안의 대규모 시위가 시작됩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여기인데요. 예. 1898년 11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그 사이에 6일 동안을 빼고 40일 동안 철야 농성이 시작됩니다. 아, 그때도. 네,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약 40일에 걸친 철야 농성은 저는 한국 정치사뿐만 아니고 이 정신사에서 대단한 장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실패합니다. 이 수구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붙여서 또 무능한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실패하긴 하지만 그 만민공동의 이 40일에 걸친 철야 농성 과정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12월에 이어진 40일 동안의 철야 농성에서는 이제는 독립협회가 중심이 아니라 민중들의 자발적인 이 시위로 이어진다는 점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연구와 다른 지점이 저는 이걸 생각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40일 동안의 기록들을 그 당시 신문, 대표적인 독립신문하고 매일신문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매일신문이 대대적으로 이 사실들을 보도합니다. 몇 구절만 그 중요한 의미 있는 부분들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1890년대면은 아직 조선 말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분의 차이가 명확했고, 그리고 남녀의 분별이 분명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 만민공동의 현장에서는 기생, 그리고 어린아이, 여성들이 등장해서 연설을 합니다. 정말 상상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바로 민중들이 대한제국이라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신을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한 그 광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매일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이달 10일에 1898년 11월 10일입니다. 여러 인민들이 종로 사거리에서 경야를 하는데, 이 경야는 밤샘입니다. 기생 초월이가 와서 하는 말이
내 아무리 천한 기생이나 동포 자매의 윤기와 충군 애국하는 목적이 다름이 없는지라 진작 와서 치하할 것이로되 계집 사람이 되어 계명이 덜 된 때에 여러분 보옵기가 합당치 못할 듯 하더니 지금 들음에 충군 애국하던 사람 17인이 방송되었다는 말이 있으니 방송은 석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아, 석방? 기쁨을 견디지 못하여 와서 보고 충의함을 만분지 1이라도 위로하노라고 하고 돈 4원을 내어놓으면서 이것이 약소 하나 한번 도용이라 하라고 하였다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생초월이가 그 시위하면서 잡혀간 17명이 석방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4원을 내놓으면서 몸을 보호하는데 좀 쓰시라고 돈을 희사하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까지도 이 연설에 등장합니다. 우리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연설들이 상당히 감동적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광장에서 보고 있는 이게 떠올랐습니다. 여기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12, 13세쯤 된 아이들이 모여 의논하기를 근일의 만민공동회에서 관리들을 다 청하여 무슨 논의를 한다 하니 우리 생각에는 그 관리들이 백성에게 불려다닐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실직이 있든지 없든지 일제히 모여 나라 일과 백성의 폐막을 의논하여 시행하되 사정은 쓰지 말고 공평히만 하여 나랏일을 자기 집안일처럼 잘 살폈으면 좋겠다라고 12, 13살쯤 된 아이들끼리 모여서 논의하는 광경을 이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뭐 기생이나 여성이나 아이들은 할 거 없이 이 만민공동회를 매개로 해서 외세를 배격하고 자유민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민중운동이 대대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이 궁궐을 둘러싸고 밤새워서 이제 시위를 해요. 밤새워서 시위를 합니다. 거기는 뭐 몇백 미터 접근 못하고 뭐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것까지 세세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은. 예. 궁궐을 둘러싸고 밤새 농성을 하니까 고종 황제가 민중 대표들을 부릅니다. 어이구. 불러서 니들의 뜻이 뭐냐 해가지고 이제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조서라고 해서 이제 황제의 문건을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길게 읽어둘 수 없습니다만은 정리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민중의 대표들을 부른 것은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황제를 민중들이 불러낸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만약 압박에 못 이겨 민중들 앞에 선 황제 고종이 이 자리에서 민중들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약속하는 장면은 한국 근대 정치사의 맨 앞에 놓인 하나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 전체가 치거라는 황제의 말이라는 글 속에 정확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의 목소리를 신문에 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하는 거죠. 이처럼 1898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40일 동안 진행된 이 철야 농성은 그야말로 한국 민중의 힘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관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시위 과정에서 김덕구라는 그 신기료 장수, 신발을 깁는 장수가 죽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한국 근대 정치사의 최초의 열사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 김덕구라는 사람의 장례식을 지내면서 또다시 그 시민들이 한번 시위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외세에 빌붙은 세력들과 수구 기득권 세력의 온갖 꼼수들과 대대적인 이간질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 실패한 혁명이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실패한 혁명에서 다시 오늘의 상황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 지어서 보잘것없는 글입니다만 제가 쓴 일부분, 이 글에 적혀있는 일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민공동의 해산을 전후한 시각, 인구 17만의 서울에 구세군 냄비가 걸리고 몇몇 교회에서는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가 조촐하게 열리고 있었다. 성탄절 다음 날 어디선가 대포를 쏘는 듯 땅이 흔들리며 집이 요동을 치는 지진에 놀란 서울의 민중들은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다. 지진은 같은 해 6월 4일에도 있었다. 그 지진이
1898년 조선을 뒤흔들었던 격동의 시간을 예고한 지질학적 징후였다면 12월 26일과 27일의 연이은 지진은 민중의 함성이 땅속으로 잦아드는 한숨 섞인 울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결, 무력한 정부를 대신하여 만민공동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시위를 통해 위기에 처한 대한제국을 구해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던 자리에도 한바탕 지진이 휩쓸고 갔을 것이다.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정부의 책략에 밀려 민중들의 함성이 지하로 스며들고 난 뒤였다. 비슷한 시기에 지진뿐만 아니라 월식 현상까지 나타난 마당이어서 이 불길한 징조를 바라보는 민중들의 심사는 더욱 착잡했을 터이다. 이렇듯 정치적 지각병동 혹은 대한제국의 정치적 파탄을 알리는 불길한 지진과 함께 광무이 2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계속 올해 11월, 12월을 거치면서 매주 또는 연일 시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12월은 이런 1898년 12월과 달리 시민들의 이 혁명적 운동이 하나의 승리를 거머쥐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참, 이게 완전히 기시감 정도가 아니라 역사가 반복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주 불행한 방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은 그렇지 않을까로 저는 믿고 싶어요. 예.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여러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만민공동의 실패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리고 만민공동의 실패 이후에 한국 역사 생각해 보십시오. 울산 늑약에 의해서 일본이 실질적으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요. 그리고 10년에는 드디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이런 온갖 간세배들, 온갖 그 타락한 관리들, 그리고 이 열강에 빌붙은 수국 꼴통 세력들하고 싸웠던 민중들의 그 힘만은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다른 만민공동에는 이런 쓸쓸한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이어지면서 이제 한국 시민운동이 하나의 뚜렷한 변곡점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에 우리 만민공동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문제는 청와대인 줄 알았는데 이 여의도도 문제가 있었어요. 국회도. 그럼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 우리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적폐의 그 뿌리를 뽑아내서 근절해서 발본색원을 내서 진정한 혁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교수님의 책 소개받았습니다. 교수님도 이렇게 멋진 책이 있으셨는데 그동안 숨기셨군요. 아유, 별 말씀. 근대의 어둠을 응시하는 고양이의 시선. 예. 고양이의 시선만 입력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선태 교수님의 책, 근대의 어둠을 응시하는 고양이의 시선. 근데 고양이의 시선은 왜입니까, 교수님? 어둠 속에서 무섭게 부르뜬 눈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 책은 구입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실망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 PD 말씀하시는 김에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예. 이 만민공동의 과정도 그렇지만은 어떤 정치적인 시위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건 결국은 목적의식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주체로서의 주권자로서의 개인을 훈련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이때는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만민공동에 참가했던 어린 소년에서 콩나물 장수 할머니, 여염지 안악내, 하다못해 산중의 산적들까지 이 타락한 권력에 저항하고 외세에 항거하는 장으로 이 만민공동에게 열렸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런 민중들은 정말 이제 자신의 권리를 알아가는 그런 의식 있는 인민으로 또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계몽하는 정치적으로 스스로 계몽하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PD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혁명적 과정들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므로써 만민공동에 참가했던 수많은 120여 년 전에 많은 그 시민들에게 이제야 성공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말이라도 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서 이제 주권자로서의 목소리를 내게 된 점. 네. 후손으로서 미안하다고. 예. 네,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래요. 자격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뭘 좀 아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 점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물론입니다. 오늘 좋은 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참견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 맞히신 분들께 도서출판 옐로브릭에서 협찬하는 연애 망치는 남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애와 인간관계에 실패해왔던 주인공. 이 주인공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연애 망치는 남자. 나쁜 관계의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연애뿐 아니라 국사도 그르치기 마련이지요. 박근혜 씨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연애 망치는 남자. 연애 망치는 여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 드리고 있는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검색창에 두모실 펜션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 1980년 언론 통폐합이 단행되면서 당시 중앙일보 계열 방송이던 TBC가 이 방송사로 강제 통합됐지요. 채널 7번이 이 방송사의 채널로 바뀌었습니다. 이 방송사 채널을 맞히는 게 문제였는데 정답은 KBS ETV지요. 자, 그렇게 해서 없어진 TBC 동양방송은 오늘의 종편 JTBC로 부활했지요. 자, 노빠 문광님, 부패 권력의 국민 우롱.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집회에 참여하려면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피를 흘리던 과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설탕님, 저는 교과서 그림 삽화가입니다. 문제가 된 국정역사 교과서에 잘못 그려진 태극기가 들어가니 마음이 아픕니다. 아,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차례나 손목을 그어 자살 시도를 한 현기 환자님께서 보내온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이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하신 분이 자살 시도가 웬 말입니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했던 제가 검찰에 끌려다니면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억 원대의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나 무엇하나. 이 와중에 어제는 저를 구속한다는 소문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예가 더럽혀지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나아 보였습니다. 17층 호텔 객실로 올라간 저는 손목을 2번 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있던 수행원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저를 비영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참 나쁜 수행원입니다. 이 수행원 덕분에 동정을 받아야 할 저는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제가 구속수사 안 받으려고 뺑기 부린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놈이요, 벗을 방법이 어디 없겠습니까?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이 정말 나쁜 수행원이군요. 아침에 손목을 한번 그었으면 그때 칼을 뺏었어야지. 왜 현기 환자님이 2번 자해하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어쨌든 현기 환자님이 뺑기 있었다는 누명을 벗는 방법,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일생 동안 사심없이 살아왔다,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수사 안 받겠다,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고작 2마디 정도지만 아마 이 말을 하면 친박은 물론이고 비박도 감동받아서 현기 환자님 혐의는 그냥 없던 일로 하자, 현기 환자님이 명예롭고 질서 있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나는 박복근혜가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방법은 어떨까요? 현기 환자님이 지난 총선 때 김성회라고 경기도 화성 서청원 지역구에 나가려던 그 사람한테 너 거기 출마하면 공직기강실 가동해서 좆되게 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협박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는 전혀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고 넘어갔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현기 환자님을 수사하는 검사한테 너 씨발 나 건들면 좆되게 하는 수가 있어, 이러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가중 처벌된다고요? 지금 시츄에이션 파악이 전혀 안 되냐고요? 야, 이 새끼, 그런 새끼가 검찰 수사 안 받으려고 손목 긋고 생쇼를 벌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새끼가 수행원이 있는 호텔방에서 손목을 그냐? 이 등신 새끼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2번이나 손목을 그었는데 수행원이 그걸 그냥 냅두냐? 네가 군인대가 있으니까 검찰 수사 회피하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박복근혜를 위해 충성을 다했지만 개처럼 팽당한 현기 환자님에게, 네,